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도 해보고 또 이제 법률 사건, 뭐 소송 사건 맡아가지고 뭐 사기죄도 변호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친절한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뭐 사기 당하잖아요. 사기 당하면 막 진짜 뭐 경찰서 가서 뭐 사기 이제 피해자 의뢰인들 사건도 맡아보면은 정말 경찰서 가서 울고 불고 정말 너무 좀 비참합니다. 사기 당한 것만큼 사실 어떤 범죄의 피해가 큰 게 많지 않아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있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사기 당한 거랑 남의 물건 훔친 거 절도죄랑 사기죄가 있는데 법정형이 사기죄가 훨씬 더 세거든요. 그 이유가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 그것보다 누군가가 나한테 사기쳐서 그 물건을 편취해가. 이게 훨씬 더 나한테 상처가 크게 남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트북을 누군가가 나 모르게 훔쳐가요. 나 모르게 뭐 자고 있는데 누가 살짝 가져가. 그래도 열받지만 그냥 이거는 재수없다라고 하고 또 사면 돼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속여가지고 노트북을 사기를 쳐서 편취해간다. 그러면 일단 나를 속였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속았던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면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절도죄의 피해자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을 제가 개업을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10명한테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옆에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업 특징이 옆 부동산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중개를 해야 되니까. 예컨대 나는 물건이 없는데 손님이 있고, 또 예컨대 옆에 부동산은 손님은 없는데 물건이 있어. 그러면 서로 소위 공동중개라고 해서 A 부동산은 물건만 대고 B 부동산은 손님을 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부동산하고 비교적 잘 지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반면에 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 사람들 특징이 또 업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는 정말 조금 이제 글쎄요. 이렇게 막 솔직히 약간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좀 속내를 좀 사기성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뭐 변호사든 뭐 의사든 뭐 왜 판검사든 뭐 일반 뭐 직장인이든 뭐 어디든 왜 약간 사기성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이라는 업 특징에서 비춰볼 때도 약간 파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빠도 좋다고 말해야 되고 좋은 건 더 좋다고 말해야 되고 약간 그런 어떤 과장이나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기는 해요. 모든 영업 직종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 있다 보면은 열이면 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 손님도 아니고 옆에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무섭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옆에 부동산들이 하도 힘들게 해서 그 인간관계, 옆에 부동산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일 못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그만두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절한 사람들, 부동산 사장들 중에서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집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 사장이 또 다른 부동산 사장에게도 유난히 친하지도 않아. 안 친한데 엄청 친절해요. 막 뭐 손님들한테 친절한 게 기본이겠지만 약간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친절하고 또 부동산끼리도 엄청나게 친절해. 이런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 받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절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막 누군가가 나한테 왔는데 막 갑자기 내가 친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대면 한 거죠. 처음 봤으니까 그냥 낯선 거고 처음 봤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경계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하잖아요. 예컨대 밥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막 엄청 친절해.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냥 인간이라면 원래 대면 하고 좀 낯서니까 경계하기 마련이고 이런 마음을 감추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속이 친절해서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속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대면하고 경계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그럼 왜 감추고 친절하게 할까요? 당연히 뭔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은 일단은 더
빨려 들어가기 쉽지만 친절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거나 이제 뭐 20대, 30대 분들이 밖에 나오면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 조금 더 해보신 분들이나 뭐 학교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학교 생활할 때는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굳이 뭐 나한테 생기는 거 없는데 친절하게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다 돈으로 움직이니까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기당하기 쉬운데 이거는 성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강간이나 어떤 예컨대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 당하고 당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안다는 거고 왜 알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친밀감을 느껴서 그 사람들을 믿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믿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만큼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고 그 해를 끼친 만큼 자기 이득으로 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요. 굉장히 친절해서 나도 모르게 믿게 되면 아무래도 허술하게 됩니다. 믿으니까 설마 나한테 그러랴. 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꼭 방심을 해서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해야겠다기보다도 혹시 이득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취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명한테는 친절해서 9명한테 이득을 취할 일이 없이 그냥 친절한 관계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명 중에 1명인가는 자기가 이 사람하고 갈등이 생겨서 이 사람으로부터 예컨대 돈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에게 방심한 만큼 그 방심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사기죄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하지 않아요. 사기당하지 않아요. 아니까 믿었다가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변호사로서 법정도 10년 동안 다녀왔고 또 부동산 중개사로서 부동산도 하면서 많은 사기꾼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정말 만났는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친절한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너무 친절해. 예컨대 갑자기 밥도 사주고 그냥 되게 나이스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친절함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은 밥 먹는 거예요.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좋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돈을 위해서 만났거든요. 부동산 사장하고 손님은 돈을 위해서 만난 거예요. 손님은 물건을 싸게 살려고 만난 거고 부동산 사장은 물건을 팔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어떤 관계가 정산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에서 돌변합니다. 그 친절함이 돌변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친절해서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약서 같은 거 꼼꼼하게 다 써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약간 허술하게 설마 그러랴 하고 방심하기 쉽고 그 방심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자는 남자 만날 때 남자는 여자 만날 때 불필요하게 친절한 사람, 친절하다는 거는 밥을 별로 안 친한데 밥을 먹자고 그래. 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거래할 때 사기치는 사람도 굉장히 친절하고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실 때 불필요하게 친절한 부동산들 꼭 조심하시고요. 그 외에 이 사람들 아니더라도 돌이켜보면 친절한 사람들은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왠지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신사적이고 좋아. 그러면요. 그렇다고 멀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딱 거기까지 나이스하고 친절한 딱 그 모습까지만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세요. 그냥 활용하세요. 여러분도 나이스하고 친절하니까 그냥 그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부탁 같은 거 잘 들어주면 그냥 부탁 들어주게 만드세요. 그렇게만 하시지 절대 인간적인 신뢰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같이 밥을 먹음으로써 어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이시면 안 돼요. 핵심이 약점을 보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기를 친절한 사람한테 많이 하지 마세요. 예컨대 내가 SNS도 저 때는 싸이월드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일촌 이런 거 지금은 뭐 페북 친구 이런 거겠죠? 뭐 팔로우하고 그런데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많이 오픈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했던 거예요. 그게 다 활용이 돼서 여러분과 그 사람이 이해가 엇갈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창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은 딱 거기까지, 그 친절하고 나이스한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첫걸음, 절대 여러분들의 정보를 그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SNS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어디 사는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따지고 보면 자기가 어디 사는지,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친절할수록. 그래서 꼭 이거를 명심하시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떤 사기의 피해자들, 어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또 부동산 사장님들과의 어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많이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꼭 간절히 바라고요. 친절한 사람 우리 조심합시다. 네, 이상입니다.